네,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강의 지진이 한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후에도 300회 육박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혹시나 추가로 강한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지진 상황과 추석 연휴 날씨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진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주에서 이번에 발생했던 지진으로 많은 분들께서 참 놀라셨는데 아직도 지금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틀 전이죠. 경주에서 한반도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최초에 발생한 지진이 오후 7시 44분경으로 규모 5.1이었고요. 약 50분 뒤 8시 32분쯤에 비슷한 장소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역대 한반도에서 관측된 지진 중에 가장 강력했습니다. 네네. 규모에 따라서 최초 발생한 지진이 전진이 되었고 더 뒤에 발생한 지진이 강한 지진이 본진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경주에서는 규모 2에서 3 정도 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관측된 여진이 총 299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여진이 계속되다 보니까 경주를 비롯한 영남 지방은 혹시나 또 강한 지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기상청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분석에 따르면 규모 5가 넘는 강한 여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도, 그러니까 규모 2에서 3 정도 되는 여진은 앞으로 이틀 이상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7월에 인근인 울산 해역에서도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두 차례나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이 지역에 이렇게 강진이 잦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영남 지역은 지난 7월 울산 인근 해역에서 규모 5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또 놀란 가슴을 한번 쓸어내린 적이 있는데요. 네. 불과 2달 사이에 규모 5가 넘는 강한 지진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최근 지각 활동이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서 이 지역으로 잇따라 강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 원인인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대지진 이후에 커다란 힘이 한반도 쪽으로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지각에도 일부 변형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힘 일부가 축적이 되면서 이번처럼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분출이 되면서 지진이 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양산에서 경주로 길게 뻗어진 양산 단층대에서 발생을 했고 지난 울산에서 발생한 지진은 쓰시마 고토 단층대 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네. 두 지점 모두 일본 쪽 지각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일본 쪽에서 어떤 에너지가 전달이 되었고 그간 쌓여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평균적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 규모가 옛날보다 더 강한 지진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네네. 일부에서는 지난 9일 북한에서 발생한 핵실험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북한과 경주와 거리가 상당히 멀리 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한반도에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입니다.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기상청에 따르면 규모 5 이상의 5에서 6 정도 되는 지진은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규모 6.5 정도 되는 이른바 대지진은 발생 가능성이 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기록으로는 한반도에서 규모 7 정도 되는 강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동일본 지진의 여파로 한반도의 지각에 변형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활성 단층대에 대한 조사가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한 네. 부분이고요. 설령 대지진이 아니더라도 기상청이 최대치로 잡은 규모 6 이상의 지진도 상당히 강력한 지진입니다. 규모 6이면 이번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번 지진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금의 대비와 대책만으로는
만약에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한반도가 더 이상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체계적인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날씨 얘기도 해볼까요?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라면 귀성하는데 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 날씨 전망부터 해주시죠. 네, 이번 추석 연휴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는 구름만 다소 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추석이 예년보다는 열흘 정도 빨리 시작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네네네. 늦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또 특히 영남 일부 내륙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겠는데 따라서 명절 음식이 생각보다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 보관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연휴 내내 오늘처럼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연휴 막바지에 다소 궂은 날씨가 찾아옵니다. 금요일부터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겠고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은 북상하는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해안으로는 물결이 최고 6m까지 일 것으로 보여서 네. 섬 지역을 오가는 귀성 귀경객들은 배의 운항 여부를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휴 기간 새벽과 아침 사이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다소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시간에 교통 정체를 피해서 성묘길이나 귀경길에 오르시는 분들은 네. 운전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의 예상 진로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새벽 3시쯤에 제16호 태풍 말라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말라카스라는 이름은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이고요. 강력함을 뜻합니다. 현재 약한 소형 태풍인 말라카스는 서태평양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북서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쯤이면 타이완 남서쪽 해상으로 북상을 하겠고 이번 주말쯤에는 제주 남쪽 먼바다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17일과 18일에는 제주와 남해안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의 예측으로는 태풍은 일본 규슈 지방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진로가 상당히 유동적인데 16호 태풍이 북상하는 길목에 14호 태풍 무란티가 중국 남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네. 두 태풍이 서로 밀고 당기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14호 태풍은 주말쯤이면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남아있는 세력들이 16호 태풍과 어떤 식으로 합쳐지느냐에 따라서 태풍의 진로가 상당히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현재 예상 진로보다 한반도 쪽으로 조금 더 북상을 하게 되면 주말부터는 남부지방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추석쯤이면 보다 정확한 진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추석이니까 아마 밤에 보름달 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추석 날씨 구름만 조금 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이 정도면 보름달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마 추석의 내일은 구름만 다소 지날 것으로 보여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는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제주만 날씨가 좀 흐려서 네. 보름달을 좀 관측하기가 어렵겠고요. 먼저 달 뜨는 시각은 내륙에서는 부산과 울산이 오후 5시 33분쯤 가장 먼저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가 36분, 대전은 41분, 서울은 5시 44분쯤에 달이 뜨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는 시각이 서울 기준으로 저녁 6시 40분쯤이기 때문에 완연한 보름달을 감상하시려면 저녁 7시쯤이 좋을 것 같고요. 달이 가장 빛나는 남중 시각은 밤 11시 27분경입니다. 보름달은 말 그대로 음력 보름에 꽉 찬 둥근 보름달을 말하는데 이번 추석날 뜨는 보름달은 사실 완전한 보름달은 아닙니다. 네네. 달이 지구 주변을 타원 궤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음력 보름날과 달의 공전 주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데요. 네네. 따라서 완전한 보름달은 이틀 뒤인 17일 밤에 뜨게 됩니다. 이번 연휴에는 두 보름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지금까지 지진 상황과 추석 연휴 날씨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